네이버 FE 뉴스는 네이버 현직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직접 양질의 블로그 및 소식들을 큐레이팅하는 잡지입니다. GitHub 네이버 FE 뉴스를 통해 매달 새롭게 올라오는 소식들과 주목해 볼 만한 신기술들에 대해 공부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21년도 7월 1년 반 전 이제 올라왔었던 리액트 18 변경점이라고 하는 이 변경점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썼고요. 21년도 6월 8일에 이제 새롭게 리액트 18 버전에 대한 기능을 이제 메타의 리액트 코어 팀 개발자들이 공개했습니다. 17 버전과 18 버전은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아직 17 버전에서 18 버전으로 마이그레이팅 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오늘 영상을 통해 어떤 기능들이 추가되고, 그리고 이전 버전과 18 버전 간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총 3가지의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서스펜스 SSR 아키텍처, 셀렉티브 하이드레이션 이라고 하는 기법이고요. 두 번째는 오토매틱 배칭 업데이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트랜지션입니다. 영상이 길어짐에 따라 오늘은 이제 HTML 스트리밍과 셀렉티브 하이드레이션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리액트를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할 때 서버에서는 다음의 스텝을 통해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서버 사이드에서 페이지를 그리는 데 필요한 데이터들을 패칭합니다. 그리고 이제 렌더링 서버에서 데이터를 처리한 후에 HTML을 리스폰스에 내려보냅니다.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서는 필요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다운받고요. 브라우저에서는 서버 사이드에서 렌더링된 HTML 파일에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연결시킵니다. 이 4번에 해당하는 이런 동작을 하이드레이션이라고 리액트에서는 말을 하고, 하이드레이션 과정 이후에야 이벤트 핸들러, 즉 브라우저상에서 동작하는 클릭 이벤트 등이 사용자를 통해 실제로 인터랙션을 유발시킬 수 있게 합니다. 이 각 단계들은 싱크로너스하게 진행되며 이 전체 과정은 1번부터 4번까지 탑다운 형식으로 이제 일어납니다. 즉 2번이 동작하기 위해선 1번이 꼭 선결 조건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따라서 전체 컴포넌트 중 특정 컴포넌트의 청크 사이즈가 크거나 아니면 느리게 동작한 로직이 있다면 앱 전체가 느리게 작동하게 됩니다. 느리게 렌더링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화면에서 유의미한 버튼 클릭과 같은 인터랙션 혹은 유의미한 사이즈의 픽셀, 이제 라지 콘텐트 페인트를 보기 위해 많은 시간 소모를 기다려야 하는데요. 이 서버 사이드에서 HTML을 클라이언트로 보내주기 전에 먼저 렌더링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API 서버에 호출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API 응답이 느리다면 해당 API를 사용하는 컴포넌트로 인해 사용자는 첫 페이지가 뜨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SSR에서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API 응답이 느리다면 유저에게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통해 보여지는 화면이 이 API 레이턴시가 느리면 느릴수록 더욱더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데이터 패칭은 클라이언트 단의 코드를 개선한다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초기 페이지를 빠르게 보내기 위해 아래 선택지에서 취사 선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SSR에서 해당 API 패치를 제외시키고 CSR 단계에서 유지 이펙트를 통해 해당 API를 호출한 것으로 대신합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구성하는 10개의 컴포넌트가 있다고 했을 때 9개의 컴포넌트가 해당 API 응답과 무관하더라도 이 1개의 컴포넌트에서 발생시키는 API 리스폰스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가 있겠습니다. 초기 페이지가 브라우저에서 그려지기 시작하더라도 아직 딜레마가 하나 더 남아있는데요. 리액트와 같은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때 자바스크립트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처리됩니다. 첫 번째는 브라우저에서 JS 코드를 다운받습니다.
그리고 JS 코드를 실행하고요. 하이드레이션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버튼 클릭과 같은 유저 인터랙션 반응을 위해서 3번 하이드레이션 과정이 꼭 수행되어야 하는데요. 자바스크립트 파일 번들 용량이 크거나 복잡하다면 이 위의 과정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모든 페이지의 컴포넌트가 완전히 하이드레이션을 완료되기 전까지는 유저는 페이지 기능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롤과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진행하는 고사양의 컴퓨터에서는 이러한 딜레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양이 낮은 디바이스 환경, 텔레비전 아니면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는 충분히 이러한 딜레이가 나쁜 UX를 제공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첫 번째는 용량이 크거나 복잡한 로직이 담긴 컴포넌트를 제외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그게 아니라면 JS 코드들이 완전히 수화될 때까지 유저를 기다리게 해야 합니다. 결국 리액트를 사용하는 모던 앱에서 SSR을 사용할 때 인터랙션 블로킹과 슬로우 FTP 두 가지의 UX 문제는 서로 트레이드 오프적인 관계를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다음 페이지에서 각각의 구성하는 컴포넌트들이 완전히 수화될 때까지 유저를 기다리게 해야 되는 기존의 리액트 17 버전 폭포수 렌더링 방식을 얘기하자면요. 서버에서 각 컴포넌트 렌더링에 필요한 데이터를 먼저 처리하고 전체 페이지를 렌더링해 클라이언트에서 내려줍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번들을 다운받고 브라우저가 불러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이후 하이드레이션을 진행합니다. 이 하이드레이션 과정이 다 일어난 이후에야 이 각 컴포넌트들이 초록색으로 변경되고 유저 인터랙션을 반응할 수 있는 앱의 형태를 지내게 됩니다. 똑 아니면 딱인데요. 이 똑과 딱 사이에서 유저는 그 어떤 인터랙션도 발생시킬 수 없습니다. 이런 UX적인 문제, SSR을 통해서 저해되는 UX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8버전부터는 유저에게 처음 보여지는 페이지 전체를 그려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준비해낸 앱의 컴포넌트부터 렌더링 시켜주며 이 기능을 스트리밍 HTML과 셀렉티브 하이드레이션으로 리액트에서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위에 두 가지 기능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는 이 리액트 18 저장소에서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아래 도식도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HTML 스트리밍입니다. 이 서버에서 HTML을 보여주는 것은 HTML 스트리밍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리액트돔 서버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렌더트 스트링을 사용한 전통적인 방식인데요. 이 렌더트 스트링을 통해 SSL을 구현하면 브라우저에서는 서버에서 보내주는 HTML 페이지를 하나의 파일로 통째로 받아쓰습니다. 이 새로운 버전인 리액트 18에서는 Pipe to Node Writable API를 통해 HTML 코드를 작은 청크로 나누어 보내줄 수 있습니다. 이 도식도를 보시면 렌더트 스트링을 거친 이제 SSR이 first byte를 이제 유저에게 보내는 타이밍과 먼저 준비되는 바이트부터 유저에게 보내는 이 Pipe to Node Writable API를 통해 얼마나 유저가 첫 번째 바이트를 받는 시점이 앞당겨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 레이아웃 내부에 있는 이 특정 컴포넌트 내부에서 이 서스펜스 함수를 통해 이 서스펜스 컴포넌트를 통해 오래 걸리는 시간에 해당하는 이 컴포넌트를 이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 커멘트 컴포넌트는 이 전체 앱 중 렌더링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컴포넌트인데요. 이를 서스펜스로 감쌈과 동시에 이 컴포넌트가 유저에게 해당 바이트가 전달되기 이전까지 스피너를 대신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이 커멘트 자체가 병목 현상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유저는 포스트나 사이트바, 내비게이션 바와 같은 다른 시각적인 요소들을 먼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컴포넌트가 먼저 유저에게 제공되면 유저가 느끼는 이제 large contentful paint 이 수치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화면 아래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커멘트와 관련된 태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서버에서 커멘트 컴포넌트를 렌더링할 준비가 모두 끝나게 된다면 이제 리액트는 추가적인 HTML 코드를 스트리밍 하는데요. 앞서 대신 보여줬었던 폴백 엘리먼트와 대체해줍니다. 이 코멘트에 해당하는 태그를 우리가 폴백 UI로 보여줬었던 스피너와 교체하는 부분을 코드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버전까지는 전체 페이지가 준비되기까지 사용자가 페이지의 다른 부분을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이 준비된 부분부터 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렌더링 전체 과정에 있어서 First time to byte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이며, 이것은 단순한 사용자 느낌을 떠나 정량적인 수치로도 렌더링 퍼포먼스의 향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위에 예제에서 등장했었던 이 서스펜스는 이 전체 페이지를 각각의 작은 청크로 나눠 렌더링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이 응답을 받는데 오래 걸리는 컴포넌트에는 서스펜스를 사용해 나머지 영역의 초기 렌더링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서스펜스 태그 자체는 리액트 18 버전에서 처음 소개된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공개된 이 리액트 18 버전의 서스펜스 기능도 아직 다 완성된 게 아닙니다. 사실 리액트 18 버전 이전에도 코드 스플리팅을 구현해서 큰 번들의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청크로 잘게 나누어 로드되는 시간을 분산시킬 수 있었는데요. 다만 이러한 기법을 서버사이드 렌더링에서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로더블 컴포넌트와 같은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를 함께 사용해야 했습니다. 리액트 18 버전부터는 이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지 않고도 SSR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셀렉티브 하이드레이팅입니다. 최소한 복잡하고 용량이 큰 커멘트 컴포넌트 때문에 이 페이지 전체가 이 커멘트 컴포넌트가 병목 현상을 작용하게 되어 FCP 수치에 악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서 일부 컴포넌트의 용량이 너무나 크고 복잡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엘리먼트들이 자바스크립트를 다운받고 하이드레이션 할 준비를 다 마쳤더라도 언제 풀릴지 모르는 저 스피너만 계속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렌더링 하는데 비용이 큰 컴포넌트들을 서스펜스로 감싸서 해당 부분이 여전히 폴백 엘리멘트를 내보내고 있어도 다른 부분부터 하이드레이션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봤었던 탑다운의 4가지 방식과 다르게 JS 번들이 로드된 컴포넌트들을 먼저 하이드레이션 시작하고 유저 인터랙션에 반응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다음처럼 커멘트 컴포넌트 자체가 하이드레이팅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사이드바를 클릭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저에게 더 나은 UX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죠. 이뿐만이 아니라 사용자의 인터랙션에 따라 어떤 것을 먼저 하이드레이션 시킬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아래와 같이 사이드바와 코멘트 두 태그가 서스펜스로 둘러싸여 있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하이드레이션은 돔트리에 배치된 순서대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사이드바가 코멘트보다 먼저 하이드레이션이 진행되게 됩니다. 사용자가 사이드바가 하이드레이션 되기 이전에 코멘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버튼 클릭을 발동시킨다면 이 리액트는 해당 클릭 이벤트를 기록하고 코멘트 부분에 대한 하이드레이션의 우선순위를 높여서 진행하게 됩니다. 코멘트에 대한 하이드레이션이 완료되면 앞서 기록해 놨었던 클릭 이벤트를 실행하고 이 남은 사이드바의 하이드레이션도 후처리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셀렉티브 하이드레이팅이라고 합니다. 항상 정해진 순서를 따르지 않고 사용자가 관심 있는 부분부터 인터랙션 가능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서스펜스를 좀 더 세분화해서 여러 부모 자식 관계를 가진 컴포넌트를 대상으로 적용시킨다면 해당 기능의 장점이 좀 더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다음의 그림에서 사용자가 커멘트 컴포넌트 안에 있는 여러가지 커멘트 컴포넌트 중 첫 번째 엘리먼트를 먼저 클릭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클릭한 요소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서스펜스 중 최상위 부모 엘리먼트로부터 하이드레이션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인터랙션과 관계없는 서스펜스로 둘러싸인 두 번째와 세 번째 코멘트 엘리먼트는 일단 하이드레이션을 스킵하고
인터랙션이 발생한 요소부터 실행하기 때문에 마치 하이드레이션이 즉시 일어나는 것과 같은 UX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오늘은 리액트 18 버전에서 가장 큰 업데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이 HTML 스트리밍과 셀렉티브 하이드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해당 포스팅 자체가 21년도 6월에 작성됐다 보니 앞서 말씀드렸던 파이프 투 노드 라이터블 이 함수 자체가 실제로는 다른 이름으로 제공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번 리액트 베타 문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실제로 구현하실 때 다음과 같은 이제 주요 사용자 UX에 영향을 미치는 포인트들을 먼저 이해를 하고 나서 구현을 하신다면 더욱더 좋은 성능을 유저에게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줘서 고맙습니다. 안녕.